안녕하십니까. 토마토투자클럽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명인들 복귀 수요일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시황 자체가 굉장히 좀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불안정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적인 측면에서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께서 지금 안정감을 느끼거나 뭐 좀 안도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내외적인 어떤 악재가 아직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상당히 좀 투자를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오늘 뭐 시장 상황은 양시장 쪽 플러스로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이게 과연 추세의 어떤 전환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마감을 좀 시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6% 상승해서요. 19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000포인트를 좀 회복을 해야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방향성을 좀 논할 수 있는데 아직은 2000포인트 아래에 좀 있다는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2.4% 상승해서 6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602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오늘 복귀 이 시간 통해 가지고도 가장 많이 얘기 드릴 부분이 제약바이오의 오늘 강한 어떤 상승, 반등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세하게 좀 그 포인트를 드리고요. 그럼 바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 저항 지지선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술적으로 볼 때 앞서의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딱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 그어드린 부분이 2000포인트 정도 되는 선 정도로 보시고요. 최근에 보시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코스피 시장의 흐름 자체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이제 대외적인 어떤 악재들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면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죠.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게 중국에 대해서 40% 관세를 물리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 비웃었었죠. 무슨 40%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는데 지금 뭐 30% 이렇게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뭐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협상이 아예 파기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최악의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어떤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역전된 게 지금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인데요. 그 부분이 점점 더 확대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결국 수급들이 빠져나가죠. 미국 시장에서도.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한일 간의 이제 갈등 문제입니다. 이게 2차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다가 뚝 밀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미중 협상입니다. 무역 협상.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타결되는 가능성, 실마리가 나온다면 여기를 치고 가서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지지받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형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슈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응하는 어떤 차원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다음은 코스닥 시장은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의 굉장한 강세죠.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야 신라젠이 지금 주가 조작 때문에 검찰 조사 들어가고 그리고 코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확정이 됐죠. 아직 이제 몇 번의 어떤 이제 심사가 있겠지만 일단 그게 확정됐다는 이런 어떤 큰 악재 속에서 오늘 왜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오지? 뭐 종목별로 한 10%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일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제가 코스닥 지수 차트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앞서 개인들 투매가 나오면서 저점대, 8월 초에 저점대를 형성하고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 역시 전 저점, 지지라인, 저항라인이 됐죠. 620포인트 정도 되죠. 거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명확히. 그리고 이제 꺾이는 와중에 이중 바닥 형태를 어느 선에서 이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걸 붕괴시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오늘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3개월, 6개월 앞을 내다봐서는 이 저점을 깰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9월 안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 뭐냐 9월 만기 전까지 해가지고는 여기서 이중바닥 형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코스닥 지수가 여기를 지지를 받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론입니다. 결국 코스닥 지수는 9월 달에는 괜찮을 거다는 신호로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크게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가 오늘 코스닥을 이끌어주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나아졌습니다. 그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오늘 복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다음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격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10년물하고 2년물의 금리가 이제 역전되고 나서 더 확대되고 있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를 낳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기가 향후 장기적인 어떤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여기 금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많은 어떤 월가의 투자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자금을 빼거나 헤지펀드들도 숏 쪽으로 가거나 그런 어떤 패턴들이 어떤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추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나스닥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받아주긴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계속 갈지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거죠. 상방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요. 하방으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포지션을 어떤 방향성으로 구축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패턴이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 S&P에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악재라든지 대외적인 여건을 볼 때는 약간 좀 하방으로 좀 열린 그런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시나리오예요. 일단 큰 방향성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포인트로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차트 흐름은 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상해 종합 증시입니다. 상해 종합 증시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좀 견조하게 상승 흐름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미국보다는 중국이 좀 괜찮죠. 이게 이제 경기 부양책의 어떤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까지 이제 대출 금리까지 인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게 뭐 현대차 그룹의 어떤 호재도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촉진 정책들을 강력하게 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중국 시장을 좀 견조하게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시초가 형성은 이제 미국 시장 전날 미국 시장이 형성을 하지만 장중은 이제 중국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주로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해 증시의 어떤 견조함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밑으로 좀 약간 하방 경직 가능성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 상해 증시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의 자금이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일부 뭐 자동차라든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2분기, 3분기 이렇게 실적이 좀 좋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이 환율 부분이라는 게 이 국가적인 어떤 리스크라든지 국가적인 상황을 대변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이게 흘러가는 상승 흐름을 유지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지금 시장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아직 이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도 좀 흐름이 완전 꺾여서 밑으로 좀 깨지면서 안정화를 좀 찾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지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 쪽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이제 특징점이 있었던 게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한 7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1000억 넘는 수준으로 오늘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양시장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줄 때 주로 이제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예, 기관들도 뭐 밑에서 이제 들어왔던 단기 물량들이 뭐 차익 실현 관점으로 기술적 반등 나면서 매도 나오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그리고 환율 동향, 뭐 신흥국에서의 어떤 자금 유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자금도 안 들어왔죠.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예, 이게 근데 개인들이 투매를 한 게 아니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밀어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개인들의 물량을 가져간 어떤 형태였거든요. 그게 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를 많이 샀고, 기관들이 특히, 그리고 개인들이 팔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이중 바닥의 형태를 형성했다는 그런 패턴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오늘 패턴이 좀 형성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흐름도 코스닥이 상당히 좀 의미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국내 증시의 이제 주식들을 대체적으로 파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오늘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00억 넘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뭐 메디톡스 뭐 여러 가지 그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 비롯한 종목들을 쫙 다 이제 한꺼번에 산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 어떤 물량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코스닥에 좀 집중이 됐고요. 코스피 쪽은 오늘 막판에 좀 매물이 나오면서 200억 정도의 또 순매도로 찍혔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최근에 연기금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IT죠. 예, 그쪽이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거나 누르는 형태, 오르지 못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적인 어떤 측면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나가는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게 이제 뭐 한 2천억, 3천억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 비롯한 IT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일단은 그게 좀 쉬면서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여기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급과 패턴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고 오늘 종합적으로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의미 있었던 게 이제 첫 번째 그 자동차 업종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상승이 좀 컸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지수 대비해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를 들고 있었다면 지수가 뭐 코스피 쪽엔 한 15% 몇 달 상간에, 그리고 코스닥은 한 30% 빠질 동안 뭐 한 5%에서 7%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오른 것도 있죠, 자동차 업종은. 그러니까 최근에 왜 이렇게 좋았느냐? 결국 실적, 첫 번째 실적, 작년보다 좋아지는 실적, 신차 모멘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좀 그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들이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그 8년 만에 그 임단협이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계속 그 파업을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몇천억대의 손실을 항상 봤었는데 그게 8년 만에 지금 합의가 잠정적이지만 합의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어떤 호재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이 친환경차를 미는 어떤 정책들을 이제 많이 쏟아내고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워낙 이제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이 안 좋다 보니까 자동차 구매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 초반부터 상당히 좀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현대모비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 회사 중에서 가장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셋 중에서
실적의 견조한 흐름도 있고요. 왜냐하면 신한경차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마진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개편을 지금 현대차그룹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어떤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현대모비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향후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이 지배 체제 안에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보다 최근의 흐름도 상당히 견조하게 정배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7% 오르면서 시장의 강한 흐름을 좀 만들어줬고요. 업종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중대형주 쪽에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중형주급의 이제 부품 중에서는 현대위아 요 정도가 탑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온 시스템 같은 기업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수소차의 공조 시스템에서 굉장히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대표적으로 하반기까지 좀 열어두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업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장이 열리고 나서는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폭락을 하면서 하한가에 들어갔었습니다. 뭐 지금 마감은 이제 풀렸긴 하지만 어찌됐든 주가 조작에 대한 그 이제 조사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하한가에 장중에 갔었는데요. 일단 이런 악재 속에서 인트론바이오와 이제 알테오젠 두 업체가 이제 기술 수출에서 이제 증액된 부분 그리고 기술 수출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어떤 인터뷰 기사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두 기업이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기업이 이제 상한가에 마감됐죠. 인트론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연초에 반등이 나오면서 뭐 인트론바이오는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연초 대비해서 연초 한 2, 3월 정도 대비해서 주가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마이너스 50%. 예, 마이너스 50%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뭐 이런 종목들은 완전히 그냥 삼상 악재가 터지면서 뭐 반의 반토막 이상 났죠. 예.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못 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 하면서 물타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와 같이 맞물리면서 악재가 터지면서 그냥 투매가 반대 매매가 나와버렸죠. 예.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 뒤에 다시 밀렸어요. 다시 밀릴 때 자포자기하는 물량들까지 쏟아집니다. 예. 그 물량이 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신라젠 악재 터지면서 예. 제약바이오를 건들 수 있는 투자자분들도 신규도 없을 뿐더러 기존 가진 사람들조차 지칠 대로 지치거나 이제 포기한 어떤 그런 절망적인 구간이었죠. 거기서 지금 호재가 터지면서 이게 주도하면서 이 업종 전반에 강한 어떤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하루만 그냥 기술적인 반등 나온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났고 반의 반토막이 난 종목도 많기 때문에 이게 업종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최소 30% 이상 나오는 거죠. 오늘 보시면 종목들을 대부분 10% 내외 정도씩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매도 의견,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나서 이 언제 추천을 좀 드릴 만한 어떤 구간이 나오면 좋겠는데 했는데 지금 오늘 같은 포인트가 이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접근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종목 더 체크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장주입니다. 지난 8월 달, 8월 초 저점 첫 번째 찍고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오늘 강한 어떤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중바닥 형태를 완성했기 때문에 업종의 대표주로서 업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어떻게 보면
이중바닥 형태 만들면서 업종의 반등 연속성을 같이 이끌어 줄 거다. 이렇게 좀 이제 전략을 좀 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업종은 수소 테마입니다.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짚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 초반에 그 대통령의 수소차 구매 그리고 내년도 수소 관련된 예산 5천억 정도의 어떤 증편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강하게 시작했는데 일단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일진다이아입니다. 이 종목은 수소 탱크 국내 독점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증시의 약세 속에서도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가지고서 정책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 안에서도 주도주, 대장주로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국주정 역시 이제 수소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최근의 흐름 동향 자체가 보시면 지수 대비해서 왜 강한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가 이 테마 안에서 어떤 게 주도주고 대장주인가 요걸 이제 가늠할 수 있고요. 9월 달에 이제 이 정책들이 이제 크게 좀 나옵니다. 이 수소 테마는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적으로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오늘 하루 만에 어떤 상승했다 꺼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선별해서 이 테마 안에서 또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입니다. 역시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인가가 핵심이 될 텐데요. 결국은 지금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흔들리거나 좌우되는 그런 업종보다 경기와 좀 상관없는 업종도 상당히 좀 포트를 짤 때 중요하다 봅니다. 그게 이제 게임 업종 쪽에서도 한번 좀 골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쪽은 분명 단기적인 어떤 차원의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어떤 측면의 종목들을 고를 때는 이렇게 이제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실적과 이제 신장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 흐름과 다르게 시장이 이제 뭐 안 좋거나 악재가 나와도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포트에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목을 통해 가지고 많이 먹겠다, 수익률을 크게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안전 마진과 안정성을 가진 종목들을 옛날 강세장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삼겠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명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항상 가지면서 조금 안정성과 실적이 담보된 그런 어떤 종목을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복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복귀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